네, 오늘은 인생 상담 Q&A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 뵐까 해요. 사실 예전에 제가 이 주제로 한번 영상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사정인지 좀 잘 컴퓨터에서는 잘 안 나온다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더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카페에서 이런 고민을 전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연을 한번 읽어보면 요즘 생각만 복잡하고 결정이 참 안 서는 워킹맘과 전업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2학년이고, 2학년이면은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도 좀 일찍 오게 되고, 오히려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아 시기에는 어린이집에서 좀 오랫동안 아이를 봐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워킹맘, 휴직맘 하다가 현재 복직을 하신 상태시라고 하네요. 직장은 정년 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직장이지만 제가 유약한 성품인지라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어 에너지가 딸리다 보니 자꾸만 그만두고 좀 편하게 살며 저와 제 가정만을 잘 돌보며 살고 싶어요. 예,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코로나 때 갑작스레 홈스쿨링에 준하는 삶을 살면서 제가 아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TV도 보고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자꾸 나서 아,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막 화가 나거나 그럴 때도 있으셨겠지만 지금 그런 행복했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자꾸 박탈감이 생기신다고. 현재 사교육은 취미로 악기만 하고 있고 영어는 이제 엄마표 복직했는데도 놓지 않고 잘 하고 계시나 봐요. 너무 대견하십니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네. 나머지 시간은 놀기나 독서로 꾸리고 있어서 사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아서 겁없이 퇴사 고민을 하나 싶기도 합니다. 퇴사한다면 돌봄 교실 빼고 작년처럼 공원에서 매일 뛰어놀게 하고 싶고 읽기 독립을 했다지만 책도 다시 엄마 목소리로 읽어주고 싶고 놓았던 수학도 다시 엄마표로 시작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아이를 이제 봐주실 시간도 많이 부족해지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엄마표 유튜브에서도 엄마표 관련된 콘텐츠들 보실 때마다 이제 그만두시고 집에서 아이를 좀 직접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 학교 간 시간에는 조용히 제 시간도 갖고 싶고요. 이제 쓰다 보니까 글을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퇴사한다면 행복한 일이 많겠다는 생각이 또 드신다고 하네요. 어쨌든 현재 저 모든 것들과 월급을 바꾸고 있는 셈인데 그러네요. 아이가 몇 년 후 훌쩍 커버리면 그때 좀 더 버틸 걸 하고 후회할까요? 가보지 않은 미래라 두렵기도 하고 고민만 벌써 몇 달째네요. 낳으면 돈 많이 든다, 학교 가면 돈 많이 든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까지는 저희 가정에서 체감이 안 되는데 중고등 가서는 진짜로 엄청난 돈이 들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저랑 남편 모두 학창 시절에 별 사교육 없이 공부했던 터라 사실은 이렇게 막 과장되게 중고등 가면 사교육비 엄청나게 든다 이런 말들이 실제로 잘 안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제 아이가 큰아이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들으면은 잘 안 믿겨졌었어요. 제가 세상 물정을 아직도 모르는 걸까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도 좀 듣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막 좋은 말씀들을 또 많이 이제 달아 주셨어요, 카페에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생각도 여러분들께 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네. 저도 사실은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2달만 출산 휴가를 가지고는 이제 바로 복직을 해서 일을 하던 워킹맘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둘째를 이제 5살 터울인데 둘째를 낳았는데 너무 낯가림이 심해 가지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아이 핑계를 대고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전업맘의 삶으로 가게 된 과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은 아이를 잘 돌보고 싶어서 그만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잘 생각을 해 보면 제가 당시에 다니던 이제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었기 때문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 직장이 정말 저의 어떤 젊음을 다 바쳐서 지킬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었으면 또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 거기서 근무를 했으면 뭐 정년도 보장되고 뭐 연금도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인제 그 어떤 상하 관계 뭐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어떤 불합리성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들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평생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이 핑계를 대고 그만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선물같이 이렇게 찾아온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뻤죠. 예. 이 두 아이를 잘 돌보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평소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일 그리고 교육이나 양육 이런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제가 제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더 잘 이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좀 사교육비를 좀 줄이면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굴러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뒤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20 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저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마음이라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는 말 중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뭐 우리가 또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아이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말이죠. 근데 어렸을 때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것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뭐 '아 엄마가 나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서 항상 내 옆에 있네.' 그럼 너무 좋고 행복한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춘기 이후가 되면 제가 다른 아이들도 지켜봤지만 인제 엄마하고 좀 한 발짝 떨어지고 싶은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때에는 '엄마가 오직 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었다.'라는 사실이 뭔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 아이는 아이의 인생을 찾아갑니다. 아이가 엄마의 인생을 배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엄마를 인간적으로 부모 자녀 사이가 이렇게 좋고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아이는 이제 부모님의 사정보다는 자신의 인생이 되게 소중하고 귀한 시기가 이제 곧 올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청년 시절을 돌아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크게 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기보다는 엄마에게 계속 이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것을 또 여러분들이 바라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라시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정말 '아이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마음이 쪼끔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커다란 서운함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정말 내가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나에게 맞지가 않는다. 나의 어떤 고유한 성향과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어떤 직장이다.' 혹은 '내가 도저히 여기서 나의 젊음을 보내기에는 이게 정말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라면은 뭐 그만둘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제 유아 초등 시절이 다시 오지 않을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의 30대 40 대도 저는 다시 오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일을 해도 뭔가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뭐 '잠시 일을 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또 아이와 또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을 뭐 잠시 그런 이유로 이제 일을 그만두는 거라면 저는 뭐 '상관은 없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경제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다른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조언을 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의 재산이 어느 정도고 우리 친가 외가 뭐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그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겠어요? 이제 이것은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솔직하게 다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본인의 기준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일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우리 가족 내의 사정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조금 좀 더 인내하고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앞날을 더 생각해서 뭔가 내가 지금 시드머니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또 이제 다른 일을 더 찾아보고 도모하기 위한 어떤 시드머니 혹은 어떤 자산 관리를 위한 어떤 시드머니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고 내가 지금 이 직장이 나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또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참고 인내하는 시간도 다음 선택을 위한 기회의 비용을 저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드머니가 충분한가? 이것에 대한 기준은 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느끼시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거겠죠. 어쨌든 직장맘이나 전업맘이나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육아에 어떤 큰 산은 넘었잖아요. 이제 저는 뭐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둘째도 이제 고1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큰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육아의 어떤 큰 산을 넘고 보니까 뭐 내 아이가 뭔가 크게 성공을 입시에 뭐 크게 성공을 했다거나 뭔가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았다고 해도 뭐 그럭저럭 살아지네요. 네.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인생들을 간접 경험을 하면서 얻은 지혜라고 할까요? 네. 그런 마음을 좀 인생을 좀 길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우리 아이의 학업 때문에 내가 뭐 일을 하고 그만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조언을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누가 어떤 성공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 성공이 그 인생 끝까지 간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크면요. 젊음이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아요. 그 젊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떤 생각만 전환을 하면 아이들에게도 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어떻게 개척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에너지가 다 손실된 경우 그런 게 문제인 거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도전하고 인생을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아이라면 저는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식 때문에 사는 어떤 부모의 인생에서 한번 벗어나 보십사.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본인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면 어떤 일이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가 아이를 위해서 지금은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시기이지만 아이는 아이의 인생을 가고 나는 또 내 인생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전체 인생으로 보면은 되게 이제 금방 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나는 내 공부를 하면서 아이 공부를 살짝 옆에서 이렇게 코칭을 해 주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신다면 워킹맘이건 전업맘이건 그렇게 커다란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전해 드려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많은 이제 댓글을 저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많이 배우고 싶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